멈추어 다오 바람아 멈추어 다오. 바람만 불어도 아플 정도로 통증이 심한 질환이 있다. 바로 아플 통, 바람 풍자를 쓰는 통풍. 통풍이란 혈액 내 요산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요산 결정이 관절과 관절 주위의 연부 조직에 침착돼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걸린다고 해서 황제병 혹은 귀족병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서구화된 식습관이 보편화되면서 일명 서민병이 됐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바람 잘 날 없게 만드는 통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통풍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제 통풍 환자가 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가고 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통풍 환자가 2배 이상 늘어서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와, 상당히 예. 많은 숫자인데요. 건강 A to G, 오늘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통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대구 파티마 병원 류마티스내과 강종환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이 통풍은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왕이나 귀족들이 자주 걸린다고 해서 뭐 황제병, 귀족병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우리 식습관도 많이 서구화되면서 통풍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통풍 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 먼저 그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보시면 나폴레옹,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알렉산더 대왕, 프랑스의 루이 14세, 그리고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그리고 뉴튼, 그리고 영국의 헨리 8세. 이들의 모두 공통점으로 모두 통풍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통풍은 마치 부와 풍요의 상징과 같아서 통풍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먼저 통풍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통풍은 기본적으로 요산이 쌓이는 질환입니다. 요산은 고기, 생선, 음주와 같은 식습관에 의해서 퓨린이 많이 섭취가 되고, 퓨린이 대사가 되어서 요산이 생기는 것입니다. 통풍은 흔히 많은 통증이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통증의 척도를 10이라고 했을 때 출산의 고통을 8 정도라고 보통 언급을 합니다. 통풍은 9 정도로 말할 정도로 출산보다도 통증이 더 심한 병인데, 이런 통증은 통풍이란 전체 병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합병증으로 만성신부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먼저 요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문으로 오줌요자의 실일산, 즉 소변으로 배설되는 산성물질이라는 뜻인데요. 필수 아미노산인 퓨린이 고기, 생선 등에 포함되어 있고, 이 퓨린이 에너지로 사용된 이후 찌꺼기로 나가는 물질이 요산이 되겠습니다. 하루 약 700mg 정도 배설이 되는데, 통풍 환자는 퓨린을 많이 섭취해서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신장에서 요산 배설이 안 되는 경우 통풍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풍은 우리 몸에 요산이 쌓이는 질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통풍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잘 지냈어? 뭐 그렇지 뭐. 뭐 그렇지 뭐. 목소리가 좀 그런데? 무슨 일 있나? 신랑이랑 싸웠다. 왜 또 싸웠는데? 술 때문이지 뭐 딴 거 있겠나. 야, 내가 그랬잖아.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 그러게 말이다. 내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독수 공방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겠다. 아이고, 그러게 말이다, 그러게 말이다. 아유, 그래서? 그래서 내 오늘 너 집에 좀 가도 되겠나? 잠깐만, 우리 집에 온다고? 네? 지금 누가 온다고요? 너 누가 우리 설마 우리 집에 오는 거 알겠지? 아니요 언니, 내 친구가 지금 신랑이랑 싸워가지고 막 울고 막 갈 데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씨,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진짜. 잘 처리해요. 서연아, 근데 우리 집에 언니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다. 내가 이 밤에 어딜 가겠노? 친척에 가겠나? 내가 어딜 가겠노? 딱 하루만 좀 지났으면. 진정하고. 알았다. 온나. 한 15분 후면 간대. 온나.
지금 와서 어쩌자는 건데요? 지금 이 밤에. 아, 이거 오락하면 안 되지. 갈 데가 없잖아요, 언니. 그럼 어떡해요? 갈 데가 없는데 나한테 좀 이따 보자. 알았어. 뭐? 알았어. 그럼 아가씨가 나가라고. 온다잖아요, 언니. 언니는 언니들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요. 언니가 만약에 오빠랑 싸워도 갈 데가 없는데. 한 개도 안 아프거든요. 이 컵딱지만한 방에 무슨 한 사람을 또 나가라고. 그걸 오빠도 없고 또 오빠는 그래 줘야죠. 상황 마음을 느꼈어야지 진짜. 아니다. 괜찮다. 많이 울었네. 눈이 팅팅 부었다. 아까 울었더니 좀 그랬는갑다. 밤늦게 죄송해요. 아니에요. 훅 때리다가 훅 붙었네. 네? 아니에요. 잘 왔어요. 원래 이 신혼 부부끼리는 이 초장이 기로 확 꺾어야 된다니까요. 네가 다 말했나? 아니 내가 다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집이 요 단칸방 한 칸밖에 없잖아. 통화하면은 저 끝에까지 옆집까지도 다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들릴 수밖에 없어. 이해해라. 알았다. 죄송해요. 잘 왔어요. 아유, 부부끼리 뭐 안 싸우는 집안이 어딨노. 그러면서 정드는 거지. 그러니까요. 저는 결혼하면 깨볶으면서 알콩달콩 살 줄 알았는데 깨볶기는커녕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왜요? 어머, 주말 부부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신랑이 치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친구들이랑 치맥 먹으러 간다고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침에 또 바로 출근하니까 얼굴을 볼 시간이 없어요. 아예. 어머, 요즘 더운 날씨에 치맥 비면 시체지. 얼마나 치맥이 좋은데. 그러니까요. 친구들은 끼리끼리 만난다 하잖아요. 1인 1치맥 하는데 진짜 미치겠어요. 정말. 아니 내가 이제는 치맥을 선택해라 아니면 와이프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 하라 하려고요. 야, 언니 진짜 그것도 웃기다. 좀 비참하지 않나? 와이프냐 치맥이냐 비교하고 싶나? 그래도 네가 결혼을 안 해서 그렇지. 5일을 그렇게 치맥 먹는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거 한번 살아봐라. 어떻게 되는지. 5일 이상요? 와, 그건 진짜 심하다. 완전히 중증인데요, 중증. 그러니까요. 내 말이. 그만큼 치맥을 먹으니까 통풍이 안 걸리고 백이겠나? 완전 온몸이 다 통풍이네. 치맥을 그렇게 먹는데. 아유, 네? 진짜 무식하게 또 티 나온다. 무식이 또 티 나와 진짜. 치맥 먹는다고 통풍 걸리나요? 치맥 먹는다고 통풍 걸리는 게 아니라 통풍 걸리는 사람은 치맥을 자제하자. 뭐 이런 의미지. 뭐 치맥 먹는다고 바로 다이렉트로 통풍 걸리고 하고 하잖아. 진짜 무식하네 언니 진짜. 아니 통풍 그 뜻을 모르겠어요. 이 치킨의 이 기름과 술이 만나면은 통풍이 걸릴 수밖에 없다니까. 치맥이랑 통풍은 진짜 완전히 거리가 멀어. 딱 했다 하면은 막 바람이 불면 막 아프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참에 완전 결판을 확 지워버리려고. 어떻게? 네. 이혼할 거가? 며칠만 좀 더 있다가 가도 되겠나 이참에. 이참에 며칠만 좀 더 있다가 남편한테 아주 그냥 내가 이제 아니 치맥이랑 나랑 결정하라고 내가 하려고. 아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을 못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가서 그냥 당신이 술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네. 그냥 나 참고 살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떡하죠? 아니 근데 그냥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확 놔두라니까. 진짜? 신랑 고좀 확 고쳐. 고맙다 친구야. 내가 네 덕분에 이번에 한번 확 고쳐볼게. 그래 확 고쳐. 저기요. 그럼 둘 다 나가세요.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둘 다 나가라고. 잠깐만 좀 놔볼래? 네 그냥 가라. 나 여기 아니 집이 없다. 그러면 나는 언니 잘했어요. 치맥 드실래요? 그러죠.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맥이 통풍을 유발한다. 치맥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 이 굉장히 얘기 정말 많이 많으시잖아요. 들었어요, 저도. 네, 네. 저도 궁금한데 두 분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O,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치맥에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기름진 치킨에 요산 수치를 높이는 맥주까지 함께 먹다 보면 통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치맥을 많이 먹으면 통풍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 집에서 이 건강 365를 시청하고 있을 우리 집사람을 알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까지 잡은 닭이 얼마인지, 이제까지 먹은 맥주가 얼마인지 여보 알고 있죠. 근데도 지금 우리 집사람 멀쩡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 치맥이 통풍을 유발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통풍 환자가 이제 치맥을 먹었을 때는 저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X 하겠습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예,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그러니까 통풍이 없고 정상적으로 요산이 소변으로 잘 배설되시는 분들은 치맥을 먹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통풍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미 통풍으로 진료를 받고 계시거나 신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치맥을 과다 섭취하게 될 때 통풍이 발생될 위험이 높습니다. 예. 네. 치맥 자체가 큰 위험은 아니지만 통풍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통풍에 대한 궁금증 한 가지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왜 언니? 너무 아파요. 발가락. 니 혹시 언니 발 밟았나? 아니 나 안 밟았는데. 진짜 안 밟았는데. 어떡해. 엄지발가락 너무 아프다. 엄지발가락이 아프다고요? 왜? 이렇게까지 아픈 거 보면 통풍이다 통풍. 우리 신랑 증상이랑 똑같다 엄지발가락. 뭐? 언니가 통풍이라고? 이렇게 아파하는 거 보면은 통풍 맞다. 확실하다. 야, 치맥도 잘 안 먹는데 그리고 통풍은 남자들한테 잘 걸리잖아. 언니 여자다. 아니다. 젊었을 때야 남자들이 잘 걸리지. 나이 들잖아. 그러면 폐경기 오면서 통풍 확 여자들이 더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 폐경기 하니까 확 와닿네. 젊었을 때는 에스트로겐이 막 솟구치잖아. 근데 에스트로겐이 통풍에 걸릴 확률을 낮춰준다고. 근데 폐경기가 되면 어떤 너? 에스트로겐 대신에 테스토스테론이 막 나오잖아. 어쩐지 요즘 언니 보면은 여자 맞나 싶을 정도로 막 거세다니까. 뭐라고요? 거센 여자를 못 봐서 가라 진짜 아가씨가. 맞지? 남자보다 더하다니까. 세다. 완전 세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거세다니. 이렇게 거센 여자가 어딨노? 아가씨 진짜 말. 언니 혹시 갱년기예요? 마지막 생리 있는 게 언제예요? 네? 나 진짜. 아니 내가 무슨 이날이야 무슨 벌써부터 갱년기예요 진짜. 하이힐 신고 좀 많이 걸었더니 발가락이 아픈 거지. 갱년기는 무슨 갱년기고 진짜. 나 진짜. 완전히 사내다 사내. 이런 사내가 없다. 뭐? 우리 끔찍이 전화 오는데. 뭐 깜찍인지 받지 마라. 됐다. 아니야 알았다. 나 뭐 아까부터 계속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전화 받아야지. 또 전화 온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하잖아요. 얼른. 받을까? 아하, 이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된다니까. 네 이왕 나온 것 좀 며칠 있다 가라니까. 그렇지. 그래, 받지 마. 아니요 받아요 아가씨. 왜요? 아가씨가 그래봤자 시집간 친구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부러워가지고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요. 아니거든요. 돌아오거든요. 아니.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니를 위해서 지금 전화 못 받게 하는 거야. 아니야. 내 연하게 만들라고. 아니, 전혀. 완전 나쁘네. 지금 버릇을 고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이고 아가씨 진짜 마음 나쁘네.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으라고. 속고 있다 진짜. 안 되겠다. 뭐? 받아야겠다. 잘 생각했어. 여보세요? 지금 벌써 365 아파트 앞에 왔다고? 알았어. 나갈게. 언니 이때까지 고마웠어요. 그 말씀을. 알았어. 나갈게 하지 말고 여기 있으라니까. 버릇 단단히 고치라니까. 언니야. 내가 다시 못 돌아가줘서 미안하다. 저것도 친구라고 진짜. 내가 이러니까 언니 결혼을 못한다니까요. 막 싸우지 마. 아가씨. 왜요? 뭐예요? 빨리 짐 챙겨서 나가요. 네? 짐 챙기라고. 언니 왜 이러노? 치킨 시킬까요? 됐거든요. 짐 챙겨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늙어서 그래. 늙어서. 나가라.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문제는 보통 이제 남성이 통풍에 더 잘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폐경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통풍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건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X예요. 왜냐하면 이 통풍 걸린 분들을 제 주위에서 보면 죄다 남자예요. 예. 네, 이게 우연은 아닐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우리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술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통풍이 더 걸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철원 씨가 하나만 알고 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답은 O 맞는 말입니다. 여자분들이 통풍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여성 호르몬 때문인데요. 폐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통풍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보다 통풍에 더 잘 걸릴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닌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제가 맞았네요. 오, 예원 씨가 맞췄어요. 아주 정확하게 하시고 계신데 그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요산 배설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폐경 이전에는 여성 환자분들이 웬만하면 통풍 관절염을 잘 앓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경 이후가 되면 상대적으로 통풍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국내에서 2015년도까지 이제 통계를 잡아봤는데 연도별 통풍 환자 수를 보면 이전에 비해서 점점 증가되어서 현재는 통풍을 앓고 있는 환자가 40만 명을 돌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까지의 자료인데 최근에는 더 많이 증가됐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유병률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그 전체적인 유병률이 100명당 2명 정도라면 남자는 3명 정도, 여성은 1명 정도로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3배 정도 더 통풍이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령별 통풍 환자에 대한 그래프인데 주의할 점은 나이가 어린 20대부터 30대, 즉 20대 환자분들도 점점 통풍의 유병률이 증가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월별 통풍 환자 수를 보면 주로 여름철에 통풍이 증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점점 증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별 통풍 환자 수에 대한 분석인데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약 유병률 2% 정도로 거의 전국 평균과 동일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로 해안가 주변, 부산, 경남, 전남, 강원도와 같은 지역에서 통풍 유병률이 증가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해산물 및 갑각류 섭취가 통풍과 연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통풍의 유병률에 대해서 보면 주로 북미와 유럽, 그리고 일본과 오세아니아 지역과 같은 선진국 지역에서 통풍이 상대적으로 증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풍의 유병률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술을 많이 마시고 예.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아파서 깨는 남성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김도 씨는 예. 안 그런가요? 제가 언제 얘기했었나요? 예. 네, 이런 분들은 통풍을 좀 의심해 봐야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발가락 가운데 왜 하필이면 엄지발가락에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네, 주로 통풍은 90%가 발 부위의 첫 증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중력의 영향으로 요산이 이제 상지 쪽으로 올라오지 못해서 하지에 많이 쌓이는 것과 하지 쪽이 상대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산이 더 많이 쌓인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엄지발가락 이외에도 발, 발등, 발 뒤꿈치 부위에도 통풍이 자주 오며 발목 관절, 무릎 관절과 같은 하지 관절에 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그 엄지발가락 부위 또는 상지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팔꿈치의 뒤쪽 부분에 요산이 잘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드물게는 손가락 또는 귀의 연골 부위에도 요산이 침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절 천자를 직접 해보면 좌측에 노란색으로 탁한 관절 천자액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평광현미경으로 봤을 때 뾰족뾰족한 요산 결절을 백혈구가 탐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요산 결절을 관절 천자를 해보면 안쪽에 아주 많은 다량의 요산 결절이 평광현미경에서 확인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통풍의 증상은 없는데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장님, 이럴 때 통풍을 좀 의심해 봐야 하는 건가요? 예, 요즘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높은데 통풍은 전혀 발생한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외래를 내어나오고 계십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요산 혈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7.0 이상임을 의미하는데 이 고요산 혈증 때부터 요산이 점점 몸에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발 부위 또는 신장과 같은 인체 다양한 곳에 쌓이기 시작하고 고요산 혈증이 곧 통풍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무증상 고요산 혈증, 즉 통풍 관절염은 없지만 혈액 수치에서 7.0 이상의 요산 수치가 나오는 분들의 약 5에서 17% 정도가 통풍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산 혈증 자체가 향후에 통풍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무증상 고요산 혈증일 때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는 약물 치료를 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고요산혈증이 9.0을 넘으면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보다는 생활습관 교정, 즉 체중 조절과 금주, 음식 조절, 규칙적인 운동을 먼저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통풍의 경과는 일반적으로 고요산 혈증에서 10년에서 40년 정도 이후에 첫 번째 통풍 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90%는 엄지발가락 등과 같이 발부 위에 집중되며 첫 통풍은 대부분 40대에서 50대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첫 통풍 이후에 간헐적 통풍 단계라 해서 1년에서 2년 정도의 증상이 없다가 다시 재발되는 코스를 밟게 되며 이후 점점 통풍의 재발 간격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약 10여 년 이후부터는 만성 결절성 통풍이라고 해서 신장 기능의 저하, 염증으로 인한 관절의 변형 및 기형,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의 제약, 합병증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통풍에 걸리면 정말 아프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어떤 분은 이 통풍이 정말 이 출산의 고통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과장님 이 초기의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통풍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예, 과거에는 요산 결절을 수술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거나 간헐적인 약물 치료, 즉 통풍이 왔을 때만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통풍은 만성적인 질환으로 점점 병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고 약제의 개발로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질환으로 점점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동시에 생활습관 교정이 필수적인 병으로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급성 통풍 발작이 왔을 때는 콜키친,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관절강내 주사와 같은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급성 통풍 발작을 치료하고 있으며 상태에 따라서 약물 복용 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급성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이런 약제들은 중단을 하게 되며 이후에는 통풍 발작이 왔을 때 필요시에 복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요산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치료는 통풍이 한 번 왔다고 해서 치료하진 않고 이제 저희가 3가지 정도의 기준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발성 통풍 관절염인데 1년에 2회 이상의 통풍 관절염이 왔을 때 요산 강화제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산 수치의 목표는 6 이하로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으며 통풍 관절염이 한 번이 왔더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미 신기능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또는 만성 통풍성 결절이 이미 동반되어 있는 경우이며 만성 통풍성 결절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산 수치의 목표를 5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먼저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쓰고 계시는 알로퓨리놀, 흔히 자일로릭이라는 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최근에 개발된 약제로 페북소스타트, 환자분들이 페브릭이라는 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벤즈브로마론이라는 요산 배설을 촉진시키는 약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들은 급성기 통풍 발작 때 치료와는 달리 꾸준한 치료와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치료가 필요한 약제들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통풍약 자체가 간과 신장에 해롭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급성기 약 중 진통소염제 등이 간과 신장에 일부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산 강화제와 같은 약제들은 오히려 요산을 조절하지 않았을 때 지방간 및 만성 신부전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풍약 자체가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찜질을 할 때 온찜질이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급성기 통풍이 왔을 때는 온찜질은 병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혈액순환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온찜질을 해주게 되면 오히려 염증이 더 파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성 통풍이 왔을 때는 무리한 운동은 가급적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네, 통풍의 치료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뭐 의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속설에 의하면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통풍에 잘 걸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도 맥주 좋아하는 친구 중에 통풍 환자가 있어요. 근데 통증이 심하면 약을 먹다가 또 괜찮아지면 다 나았어 하면서 맥주를 다시 마시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이 약을 먹다 안 먹다 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면서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통풍에 대한 가장 잘못된 오해가 통풍약은 아플 때만 먹는 약이고 괜찮을 때는 안 먹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요. 실제로도 전체 통풍 환자의 50% 정도는 1년 이내에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재발은 거의 90%에서 다시 통풍은 재발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저희가 항상 통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통풍 자체는 만성적인 질환이며 관절염뿐만 아닌 전신 질환임을 항상 환자분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통풍 환자의 50%,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80%, 동맥경화 및 만성심부전과 같은 전신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풍은 간헐적인 치료가 아닌 생활습관 교정 및 약물 치료를 통해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병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풍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요. 맥주 대신에 소주를 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맥주의 경우에 이 퓨린 함유량이 높기 때문인 것 같은데 과장님, 근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맥주 대신에 다른 술은 비교적 좀 안전한 건지 마셔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또한 많은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 음주는 모든 술은 다 통풍에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맥주 효모, 구아닌이라는 물질이 다른 술에 비해서 퓨린이 10배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맥주가 특히 안 좋은 것은 맞지만 소주, 막걸리, 와인 모두 통풍에 좋지는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와인 한 잔 정도는 통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 또한 와인이 120cc 정도로 아주 극소량이기 때문에 와인 또한 결국에는 다량을 마시게 될 경우 통풍에는 좋지 않을 것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풍 환자에게 이 술은 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술이 아닌 음료수는 괜찮지 않을까요? 단백질도 없고요. 네, 과거에는 단백질에서 퓨린이 대사되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료수 등은 특별히 통풍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음료수의 단맛을 만들어내는 과당, 그중에 특히 프룩토즈라는 물질이 대사되어서 요산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최근에 알려져서 결국 탄산음료 및 사과 또는 오렌지 주스 등은 일반적으로 다른 음료에 비해서 과당이 높고 결국 요산이 많이 만들어져서 통풍 환자에게는 별로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 설명하실 때 통풍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데 요산 수치가 높은 무증상 고요산 혈증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약물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해라 이렇게 처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해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름철에 통풍이 잘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을 흘리게 되고 땀을 흘리게 되면 신체에서 상대적인 탈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요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통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격한 운동의 경우 근육세포 등이 파괴되면서 세포 내에 있던 요산이 혈중으로 유리되면서 또한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통풍이 왔을 때는 과격한 운동 등을 피하고 일주일 정도 안정을 보통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주변의 통풍 환자분들을 보면요. 이 질환이 집안 내력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과장님, 실제로 이 통풍이 유전될 확률이 높은가요? 네, 맞습니다. 유전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족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같은 가족들이 같은 식습관, 같은 생활 습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풍이 일반 가족분들이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유전적으로 봤을 때 요산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유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같은 요산 농도에서도 요산 결절이 다른 가족에 비해서 더 잘 생기는 경우도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풍에 관한 궁금증들을 여러 가지 해결해봤습니다. 통풍은 식습관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평소 식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끝으로 통풍에 좋은 음식과 또 나쁜 음식 알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음식별 퓨린 함유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g당 이제 퓨린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 맥주의 효모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퓨린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퓨린은 감칠맛을 돌게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감칠맛이 나는 물질은 모두 퓨린이 많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통풍에 안 좋은 음식은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단백질이 많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육류, 등푸른 생선, 갑각류, 특히 동물의 내장에서 퓨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외로 이제 간과하기 쉬운 게 야채 중에서 시금치가 상대적으로 요산의 함유량이 많습니다. 통풍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음식은 저희가 야채 종류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설명드리면 환자분들이 체념하듯이 풀만 먹고 앞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항상 식사를 하실 때 고기 또는 해산물 등을 1인분씩만 드실 수 있도록 조절을 해서 드시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체중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체중 조절과 그리고 반드시 금주가 필요합니다. 비교적 퓨린의 함유량이 적은 음식은 곡류 및 유제품 종류가 되겠으며 비교적 유제품 중에서도 전류, 즉 전체적인 우유보다는 저지방 우유가 조금 더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 그리고 과일 종류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채 중에서는 이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시금치, 버섯 종류가 상대적으로 퓨린의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퓨린이 많은 음식은 이전 말씀드린 대로 기름진 음식, 특히 동물의 내장 부위가 퓨린의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단백질 식품은 다 통풍이 안 좋은 것으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달걀, 메추리알 또는 유제품, 치즈 같은 성분은 상대적으로 통풍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우유에는 요산 배설을 촉진시키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유 섭취는 비교적 제한을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감자, 보리, 쌀과 같은 탄수화물은 통풍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통풍성 관절염은 전체 통풍의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통풍은 만성질환이며 전신질환임을 항상 유념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교정, 특히 금주와 체중 조절이며 향후 지속된 통풍일 경우에는 약제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통풍은 일시적으로 통증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아플 때 잠깐 약을 먹다가 괜찮겠지 하고 임의로 중단을 하게 되면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고치고 실천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점 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병원 류마티스내과 강종환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